네, 이어서 이준석 후보 발언하시죠. 예, 우선 저희 개혁신당만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했던 위성정당 만들지 않았던 당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 양극화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분열되는 것은 양 세력의 고조되는 언사,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언사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계속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트위터나 이런 거 하시면서 재미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데요. 본인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있을 때 가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달려드신 이력이 있어요. 어떤 지적을 했더니만은 그분에게 가서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뭐 이런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세요. 뭐 이런 말씀하시고요. 수준 낮은 일배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장애를 저주로 쓰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이런 역치가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이런 언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뭐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언어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뭐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랐느냐라고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저한테 발언권이 이제 생겼으니까 제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가급적 김문수 후보님과의 논쟁을 좀 끌어가고 싶어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내란 극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겠다, 자신들의 부정비리를 막겠다, 이런 일념으로 계엄을 선포했죠. 결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엄 해제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어요. 계엄 해제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면 안 됐다고 보십니까? 계엄 해제를 빨리 해서 바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은 그런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계엄은 해제됐어야 된다. 해제하지 저는 않아야 계엄 된다. 자체를 아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엄에 대해서는 뭐 누차 지금 72년도 유신 때도 계엄 때문에 피해를 받고 80년에도 50 때도 제가 계엄 때문에 삼천교육 대상자가 됐습니다. 계엄은 저는 절대 반대고, 계엄 해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제가 몇 바로 가지 더 해제해야죠.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사과할 생각 없느냐, 기립해서 사과해라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그런 방식의 사과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일종의 그런 군중 재판식으로, 그 어떤 국무총리를 불러내 가지고 서영교 의원이 사과를 하라 그러면 사과를 했는데, 저를 국무총리가 4번이나 했습니다. 사죄의 절을. 그런데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100배 사죄를 하라든지,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지. 그거 사과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사과할 마음은 있었습니까? 사과는 계엄 자체를 저는 반대한다. 아예 자체를 반대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물어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파면, 구속에 동의하십니까? 그 뭐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파면이 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그 직위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만 여기에 이제 탄핵의 과정의 절차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것이 과연 내란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국회가 냈던 소추장 자체를 스스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절차상으로 구속장된 문제는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일단 파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선거를 하는 거고, 제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나온 겁니다. 탄핵하는 게 타당했다, 파면하는 게 타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난 거니까. 자,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네, 하나만. 이 질문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마저 물어봐야 되는데,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권의원 후보님
질문할 때 이게 어떻게 내란이 아닐 수가 있냐? 전시사변 그거 아니었잖아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통지도 하지 않았고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는 계엄을 하는 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게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야지. 왜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을 해서 내란범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정말 언어 폭력이죠. 있을 수 없죠.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고 다른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막 섞어서 무조건 상대를 내란범이다. 또 우리는 내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내란 공범이다. 동조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언어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사회자가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총량제 토론이고요.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